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27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퇴직금 문제. 이게 이제 대장동 사태를 엉뚱한 곳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50억 퇴직금의 실체에 대해서는 규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건 결국 여권이 통제 가능한 검찰에 의해서 규명되는 것보다는 그래가지고서야 그 뭐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특검, 중립적인 특검에 의해서 규명이 돼야 될 것이다. 그래야 여도 야도 거기에 대해서 군말을 못할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뭐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더군요. 뭐 반대하는 이유야 어찌 보면 뻔하게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그 실체가 무엇인가? 우선 그 아들이 그 해명을 한 것이 있습니다. 화천대유에 입사한 것은, 화천대유가 생긴 거는 2015년 2월 달이라는 보도도 있고 7월 달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6월경에 1호 사원으로 입사했다고 본인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올해 3월에 퇴사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 6월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5억 원의 성과금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계약을 갑자기 올해 3월에 50억 원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뭐 이런 정도의 팩트는 저는 사실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 6월에 5억 원이었던 것이 왜 올해 3월에 50억으로 튀었느냐 하는 것들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그 곽상도 의원 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화천대유 저는 1호 사원이다.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이다. 화천대유라는 게임 속 말일 뿐이다, 말.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돌아가는 톱니 정도에 불과했지 그걸 움직이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주역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뭐 그건 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화천대유가 뭐 실소유주가 있고 대표가 있고 뭐 다 이러니까 충분히 그건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인데 입사한 시점에 이미 화천대유는 세팅이 끝나 있었다. 자, 2015년 2월 달에 화천대유가 설립됐다면 6월 달에 입사했으면 세팅 6월이든 뭐 2월이든 7월이든 여하튼 자기가 입사했던 6월경이면 세팅은 당연히 끝나 있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사원을 뽑은 거다. 이래서 들어갔다는 건데 뭐 여기까지는 저는 뭐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제 50억 원을 받게 된 동기에 대해서 580억 원의 추가 공사비를 계상하지 않은 채 배당금으로 모두 소진하는 결정이 있기 직전 자기가 발견해서 회사가 위기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은 공로 이런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업무 과중으로 인한 건강 악화에 대한 위로 그 다음에 7년 동안 일한 공적 이 세 가지가 겹쳐서 자기가 퇴직금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 뭐 이런 주장인데 글쎄요 뭐 7년 일했다고 이렇게 준다면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건강 악화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버지가 화천대유의 배후에 있고 그로 인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퇴직금과 성과급을 지급받은 사실은 아버지한테 최근에서야 얘기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뭐 다 믿지는 못하겠죠. 근데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를 보니까 올해 4월 달에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에 보면 화천대유의 감사보고서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작년까지의 결과를 토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50억 원 퇴직금 준 거 이런 것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근데 작년까지 보니까 화천대유가 임직원 퇴직금으로 14억 459만 원을 적립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선 뭐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의 뭐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명의 퇴직금도 3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리고 실제 작년까지 퇴직금을 최고액으로 받아간 사람은 1억 2,989만 원에 불과하다. 이런 것이죠. 뭐 이것도 많긴 많은 겁니다만은 불과 2015년이면 한 6년쯤 된 회사가 1억이 훨씬 넘는 퇴직금을 누구한테 주었다? 이것도 많긴 많은 거지만 이거보다 뭐 보다 천문학적인 숫자를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화천대유 측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 곽 씨의 퇴직금은 3천만 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5억 원은 성과급이고 나머지 44억 원은 산재 위로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업재해.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거기서 어떠한 산업재해를 받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되겠죠. 그런데 곽상도 의원 아들 쭉 얘기하는 거 보면 특별히 어떤 산업재해를 받았다고는 얘기를 안 하고, 다만 뭐 굉장히 하여튼 과로 뭐 이런 거 건강을 해쳤다 뭐 이런 얘기만 합니다. 그런 거 보면 뭐 특별한 산업재해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화천대유의 이 산업재해에 대한 우의로금 44억 원이라는 것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그러면 곽상도 의원 아들만 50억 원을 받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도 받았느냐가 핵심 포인트인데, 여기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입니다. 자격 조건 곽상도 의원 아들보다 더 좋습니다. 무슨 회계사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그 부분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아니 딸이 얼마를 받았는지는 내가 그걸 왜 얘기해야 되느냐, 난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건 뭐 이미 독립생계니까. 그러나 곽상도 의원 아들이든, 곽상도 의원 아들은 아버지가 권유를 해서 거길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럼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거기 고문 변호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연관성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알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주변에는 50억 클럽 썰 이런 게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설입니다. 그야말로.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고 유력한 법조인들 거기다 쭉 모아서 50억 원을 주기로 했다. 뭐 이런 설들이 돌아다니다. 근데 본인들이 지금 얘기를 안 하죠. 권순일 전 대법관 뭐 월 1,500만 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한 1년에 2억 원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면 다른 법조인들, 거기에 고문 변호사로 하는 사람들, 박영수 전 특검도 특검이 되기 전까지 거기서 고문 변호사를 했었습니다. 1년 넘게. 그 다음에 뭐 최순실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거기 있었습니다. 고문 변호사로. 근데 뭐 하여튼 50억 설이 있습니다. 50억 클럽 설. 이건 뭐 설입니다. 근데 아무도 지금 얘기를 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50억 퇴직금, 성과금 뭐 이런 걸 줬느냐. 만약에 줬다면 곽상도 의원 아들 문제가 크게 뭐 논란이 될 거 뭐 그렇게 많지 않죠.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줬다고 한다면, 거기다 산재까지 뭐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것이고, 근데 곽상도 의원 아들이 뭐 산재 얘기를 특별히 거론하지 않고 건강을 해쳤다는 정도로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특별한 산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 50억은 여전히 곽상도 의원 아들 말도 믿을 수 없고 화천대유 측 설명도 믿을 수 없는 대목이 된다. 이런 것이죠. 자, 그러면 실제 가능한 일은 무엇일까? 이제 여기저기 법조계나 뭐 노무사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오늘 아침 뭐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쭉 그 코멘트가 나오는데, 거기도 뭐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죠. 지금부터 이 문제는 규명을 시작해야 되는 문제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그냥 짐작해보거나 경험상으로 추정해볼 경우에는 이게 뇌물거래, 어떤 식으로든 거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자, 곽상도 의원에 대한 뇌물거래, 뭐 이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 뭐 이걸 지적하고 있죠. 그러나 뭐 이재명 지사의 주장은 뭐 우리가 또 그 또한 믿기 어렵다. 본인은 지금 이 대장동에서 벗어나고 마치 이게 무슨 국민의힘 게이트인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과 그 전에 민영 개발을 하려고 추진했던 그 당시 한나라당 사람들이 개입했던 이거는요, 대장동이라는 대상만 똑같을 뿐이지 사건 전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금은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에 추진했던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하고 올해 3월 퇴직 때 50억 원 퇴직금을 받았다는 것 외에는 현재 드러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곽상도 의원 아들이 거기에 뭐 2015년 6월경에 입사했다는 건 뭐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일 텐데, 그 대리급이 거기 가서 그 화천대유를 좌지우지했다? 그건 뭐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거 이재명 지사에는 그냥 뭐 본인의 주장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뇌물, 이걸 추정해 볼 수 있느냐? 곽상도 의원이 이 대장동 의혹 또는 이거를 뭐 설계하거나
뭐 인허가 받거나 뭐 이런저런 거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해서 편의를 봐줬을 가능성. 이것도 충분히 거론될 수 있는 대목이죠. 왜냐하면 곽상도 의원이 박근혜 정부 때 2013년입니다. 2013년에 민정수석을 한 적이 있죠. 대통령 민정수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잠깐 했습니다.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 그리고 바로 이 대장동 이게 본격화되고 화천대유가 설립되고 이 당시에는 2015년인데 그때는 2015년 3월부터 11월 달까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했습니다. 뭐 이걸 가지고서 이 대장동 개발을 도와줬다? 이러기에는 다소 어폐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그런 거 도와주는 내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때 뭐 아무리 전임 민정수석이라고 할지라도 뭐 이렇게 엄청나게 힘을 쓴 것 같지는 않고 더군다나 이재명 성남시장은 야당, 그 당시에 야당 아닙니까? 지금은 여당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무슨 힘을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된 거는 2016년 5월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이 화천대유가 생긴 거는 2015년 뭐 2월 뭐 이즈음이기 때문에 이때 무슨 뇌물 거래를 할 정도로 곽상도 의원이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곽상도 의원의 프로필을 볼 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게 그러니까 로비할 대상도 아니고 시점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죠. 다만 이제 변호사 업계나 이런 데서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과 예를 들어서 이 화천대유 또는 성남의 뜰, 화천대유가 1%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그 컨소시엄, 거기와 어떤 특수관계가 어떻게 있느냐 이게 밝혀지면 혹시 뇌물관계가 성립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수관계를 지금까지 드러난 걸 보면 화천대유의 대표가 이성문이라는 사람이고요. 화천대유의 그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실소유주가 김만배라는 사람, 전직 언론인. 이런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들하고 성균관대 동문이다, 곽상도 의원이. 이거는 지금 뭐 드러난 확인된 팩트니까. 그래서 곽상도 의원이 자기 아들 보고 야, 그 화천대유에 한번 들어가 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성균관대 동문이라는 것만 가지고서 뭐 무슨 뇌물을 줬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죠. 적어도 뇌물을 줬다고 한다면 곽상도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대가 관계를 뭔가를 해줬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거는 드러난 게 없고요. 그러나 여튼 그 대가 관계를 찾아보려는 노력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곽상도 의원의 그 당시의 그 역할이나 지위 이런 걸 봤을 때 그 당시 야당 이재명 성남시장이 본인이 설계했다고 뭐 사실은 며칠 전에 또 얘기를 했더군요. 근데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 뇌물거래설도 그렇게 뭐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이거보다는 보험설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보험설. 무슨 얘기냐? 좀 궁금한 대목이 이겁니다. 그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측근으로서 이걸 실질적으로 설계한 사람 유동규 씨라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동규와 고발사주 의혹의 손준성 검사 그 차이가 뭐냐? 그것도 어저께 제가 그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유동규라는 사람이고 근데 이 유동규라는 사람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하다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경기도지사가 되니까 거기에 이재명 지사가 같이 데리고 가서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시킵니다. 그런데 임기가 10개월 이상 남았는데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만두겠다는 사유가 불투명하죠. 건강상의 이유라고 하는데 작년 12월 달에 사표를 내고 올해 1월 달에 사표가 수리됩니다. 좀 이상하죠. 10개월 정도 남겨놓고 미리 사표 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즈음하고 올해 3월에 그러니까 작년 6월에 5억 원 성과급을 계약했다가 올해 3월에 50억 원으로 계약한 게 2달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유동규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직을 사퇴할 이 시점에 이미 대장동 의혹이 이렇게 문제가 될 거라는 것을 알았다 하는 분석이 가능하다 저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게 문제가 되면 이걸 집중적으로 공격을 펼 사람은 야당이고 그 야당 중에서도 곽상도 의원일 가능성이 꽤 높대죠. 곽상도 의원이 이런
뭐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문제 뭐 이런 것도 계속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하고 있다. 아, 그래. 그러면 이거는 야당의 공세를 무마하기 위한 그런 자금 쪽, 보험용으로, 보험금 쪽으로 세게 여기다 질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음직하다는 거죠. 저는 이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이재명 지사 측은 이 대장동은 어찌됐든 간에 본인의 대권 행보에 장애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그리고 그것을 그때부터 대비를 해왔다는 거죠. 그 대비해온 보험금 중에 하나가 바로 야당 의원의 아들, 그리고 야당의 대여 공격수 중에 한 명인 곽상도 의원의 아들한테 세게 이런 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다. 저는 오히려 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 경우에도 범법행위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보험금은 본인은 모를 수가 있겠죠. 그건 상대방의 계산법이니까. 그러나 그건 이제 법률적으로 뭘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그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대장동 문제가 이렇게 불거져서 보험금을 50억 원씩이나 할 정도로 질러야 될 정도로 위기의식을 느꼈다면 여권에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또 이걸 수사할 검찰에는 어떻게 됐겠는가? 또 이 문제에 관련한 여권의 핵심, 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이런 컨트롤 타워 부분에는 어떻겠는가? 이런 부분도 만약에 이 보험금설이 맞다면 그런 부분도 똑같이 따져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이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특검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의 구성이 그러니까 그렇게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리저리 뭐 법 쪽에 뭐 이런 쪽에 좀 취재를 하고 그다음에 각종 언론에 보도된 이 50억 원의 실체에 대한 분석을 해드린 거고, 거기에 제 나름대로의 경험을 토대로 지금 이런 나름대로의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함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